그 하나만 더 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P, Q, 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QR을 갖다가 못 지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 자체에 뭐 공사 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자체에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PQR을 갖다가 안 하고 지나칠 때의 방법입니다. 즉 요럴 때의 방법은 어차피 P로 통하는 P에서 나오는 모든 길도 못 쓰죠. Q로 통하는 Q에서 나오는 모든 길도 못 쓰죠. R로 들어가는 나오는 길도 못 쓰는 거니까 여기에 요런 호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되셨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좀 전처럼 P1, P2, P3, P4라는 검문소를 갖다가 지을 건데 검문소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적어 두셔야 돼요. 검문소의 요령. 일단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쉬워요. 역대각선이라고 해주세요. 첫 번째 요령. 두 번째, 최대한 장애물에 걸치게. 요렇게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되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검문소의 요령은 좀 전에 이제 검문소 짓는 법을 갖다가 알려드렸지만은, 물론 한번 아무도 그거 없이 뭐 만약에 검문소 5개를 갖다가 짓는다. 지으면서 뭐 검문소를 안 지나가고 갈 수는 없이, 그렇지만 한 검문소를 지나면은 다른 검문소를 갖다가 지나지 않도록 세팅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굳이 뭐 하려고. 왜?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해봤지만은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었던 건데, 가장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역대각선. 일단 역대각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에서 지금 B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내가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니은자, 영니은자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은 일단 최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물론 저기 못 뚫고 지나가지. 그렇지만은 저러한 형태의 대각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검문소는 여기에 역대각선, 이 대각선과 크로스되는 대각선으로 지으시라는 겁니다. 즉, 크로스되는 대각선. 아, 쌤, 이렇게 그러면은 검문소 지으면 되나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검문소 짓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확한 크로스 대각선일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방향이 얘가 지금 요거 지울게요. 지금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나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그 검문소를 갖다가 지으시면 된다는 거세요. 되셨어요? 즉 여기에 뭔가 크로스가 되도록, 그렇지만 이 포인트를 갖다가 다 모을 수 있도록, 즉 요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세트를 해볼게요. 요렇게 검문소를 갖다가 지으셔도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런 대각선으로, 요 대각선으로 코너를 갖다가 다 이은 요 대각선으로 요렇게 검문소를 갖다가 지으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풀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뭐를 갖다가 안 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최대한 장애물에 걸치게 해라. 이게 뭔 소리냐? 즉 제가 지금 이 역대각선이 이 장애물, 우리가 지금 여기 피해야 되는 애들이 얘들이잖아요. 여기에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랑 하나도 안 겹치죠. 되셨어요? 즉 이렇게 검문소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얘가 원하는 거를, 이게 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역대각선을 갖다가 그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애물에 안 걸쳐져.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장애물에 안 걸쳐져. 안 걸쳐져. 근데 요렇게 하면은 물론 호수가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는 있겠지만은, 요렇게 하면은 좀 걸쳐져요.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해도 걸쳐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해도 걸쳐집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안 걸쳐져요. 아, 물론 걸쳐질 수도 있지만 안 걸쳐져요. 안 걸쳐져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즉
1번과 2번을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역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각선이자 그 애들은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물의 걸치기는 걸치기인데 최대한 많이 걸치기. 되셨습니까? 최대한 많이 걸치기. 에이, 호수가 조금 모양이 삐뚤어지면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하고 뭐는 여기에서 또 제외하고 싶어지죠? 얘하고 얘는 제외하고 싶어지죠. 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번 이렇게 돌아가고 앉아 있어. 예, 그래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내 선택권은 그러면은 최대한 걸치게 내가 지금 그려봤더니만은 요렇게 역대각선을 그리거나 요렇게 역대각선을 그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는 뭘 선택할까요? 이제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단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눈에 조금 잘 보일 수도 잘 보이 계산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면은 조금 계산이 약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요령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뭔가 이럴 때는 무조건 이 다음에 이거 이상의 뭔가 요구 조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늘이 내린 복이에요. 어떤 대각선을 갖다가 선택할까는 하늘이 내린 복이니까 그냥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모릅니다. 1번 선택할까요? 2번 선택할까요? 요렇게 있을 때 1번, 2번 있었을 때 1번 선택할지 2번 선택할지 뭐 2번 가봅시다. 2번 별로일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봅시다. 즉 2번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여기를 따라서 검문소를 갖다가 요렇게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요 코너 이 호수 위에는 당연히 찍을 필요 없고요. 2개 그죠? 그 다음에 3개 4개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호수 위에 검문소를 갖다가 세울 필요는 없었던 거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 2, 3, 4 즉 A에서 이제는 우리가 계산해 줄 거는 A에서 1로 가서 그 다음에 B로 가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 주시면은 A에서 1로 가려면은 일단 여기에서 좀 계산이 애매하죠. A에서 1로 가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요. A에서 1번으로 가려면 일단 여기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A에서 여기를 도착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간 게 그냥 1이거든. 되셨어요? 그래서 A에서 1로 가는 방법은 5팩 나누기 4팩 즉 5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B로 가는 한 가지 해서 얼마? 5가지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2로 가는 것도 조금 별로긴 해요. 그래서 별로인 게 눈에 보였음에도 저는 이렇게 희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A에서 2로 가려면 또 이 호수 때문에 거슬리는데 상관없어요. 왜? A에서 2로 가려면 일단 여기를 도착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즉 5팩 나누기 4팩 해서 5가지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왜 도착했으니까 도착해서 2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즉 6개 해서 얼마? 3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부터 3까지 가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해보시면은 뭐 이거야 뭐 6팩 맞죠? 둘, 넷, 여섯 맞죠? 6팩 나누기 5팩이었던 거니까 6 곱하기 그 다음에 4팩 나누기 3팩이었던 거니까 얼마? 4 해서 얼마? 24개가 되게 됐고요. A에서 4를 통해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게 된다? 한 가지. 이것만 다 더해주시면 끝나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훨씬 쉽죠? 그리고 최대한 장애물에 걸쳐야 된다. 그 1번, 2번, 좀 전에 지금 파란선 1번, 2번에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되셨어요? 예. 요렇게 장애물 문제는 요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또 요령요령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어떤 일은 입체 도용을 주고 입체 도용을 줬어요. 그 입체 도용으로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오면은 또 상관이 없고, 에이, 정말 그림.
이 정도 피카소죠. 예. 아, A였던 거고, 그 다음에 피카소야, 이 정도면. 이 뒤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뒤로 지나갈 수 있고요. 예, 요렇게. 안으로도 다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고, 뭐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도 어떻게 따지자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에서 원래 요렇게 모든 격자 구간에서 여기를 갖다가 못 지나가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다 손치더라도 요렇게 아니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요렇게 해서 뭐 만약에 여기가 비었다라고 치자. 요렇게 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물었을 때도 우리는 하는 방법이 얘를 갖다가 원래는 있었다라고 치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 호수가 있다라고 장애물이 있다라고 치고 바리케이트를 갖다가 역대각선으로 요렇게 해주시고 문제를 갖다가 풀이할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이런 상태에서 A에서 B로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갖다가 묻는다라면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방법은 얘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온전한 A에서 B로 가는 이런 모양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이게 뭔가 입체적인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즉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역대각선 그 검문소 구간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구간 그 검문소를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세워야 돼요? 요령은 똑같습니다. 요령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역대각선 왜냐하면 A에서 B로 가는 지금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이야. 즉 이거의 역대각선인 거는 맞는데요. 대각선이 아니라 이제는 대각면을 갖다가 따지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의 역대각 대각이 되는 이런 면을 기준으로 예, 이렇게 똑같다. 요렇게 할게요. 요런 면을 기준으로 모서리에다가 우리가 최대한 겹치도록 해가지고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머릿속으로 못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맞춰. 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요게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신다라면은 중학교 때 방법 물 갖다가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시간이 많으시다면은. 즉, 1. 그 다음에 요 뒤로도 있는데 문제는 이 뒤에 거 적어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1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2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위로 가는 것도 1이었던 거니까 여기에 2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 4개 적으시고, 요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진짜 많으시다면요. 되셨어요? 시간 별로 없으시면은 더럽고 치사해서 맞추지 말자는 거지. 되셨어요? 저 못합니다, 이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